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70세 이후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얼마나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물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삶의 활력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는 불안감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약 65%는 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무슨 수를 쓰겠어?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삶이 정말로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점은 70세 이후에도 남들과는 다르게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유전적으로 타고난 행운을 가진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꾸준히 실천한 몇 가지 습관 덕분에 매일을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90세 이상 장수하신 어르신들의 공통된 비결은 놀랍도록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운동도 고가의 건강식품도 아니었죠. 오히려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오래 사는 분들에게서 발견된 공통된 6가지 징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징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을 의미 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힌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70세 이후 인생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신체적 건강은 우리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몸은 더 빨리 약해지고 말죠. 오래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작은 움직임이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을 유지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무조건 어려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으로 신체를 움직이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적으로 7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작은 움직임의 위대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소개할 간단한 방법이 바로 333법칙입니다. 하루에 3번, 각 3분씩 간단한 동작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에는 햇빛을 받으며 집 주변을 한 바퀴 걷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맨손 체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시간이 없어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80대이신 할머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5분씩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하루 2바퀴를 걸을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쌓이고 쌓여 지금은 동네에서도 가장 건강한 어르신으로 손꼽히신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아프고 힘들어서 움직이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천천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점차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화초에 물을 주는 시간, 집안 청소를 하는 시간, 마트에 가는 시간도 모두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건강은 단순히 기억력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를 되찾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두뇌 활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새로운 자극을 주고 뇌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두뇌는 언제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분들의 공통된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이 두뇌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에 사는 82세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문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김 할머니는 읽은 기사를 꼼꼼히 정리하고 그 내용을 작은 노트에 적어 놓습니다. 내 기억은 연필 같다는 할머니의 말처럼 그녀는 적는 과정을 통해 두뇌를 더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 할머니는 손주들과 자주 만나 자신이 정리한 기사나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깁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의 대화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세대 간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풍부한 지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할머니는 이 시간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기쁨을 느끼며 활력을 얻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에 사는 86세 정순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복지관에서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음을 제대로 내는 것도 어려웠고 숨을 고르는 것조차 버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즐겁다는 할아버지의 말처럼 그는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하모니카를 불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즐거움이 내 삶의 원동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도전은 그의 두뇌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20분씩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63% 낮아진다고 합니다. 작은 활동이라도 두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이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매일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작은 도전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신문 읽기, 퍼즐 풀기, 혹은 손자와 체스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감정적 회복력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상실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이 회복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슬픔과 절망을 단순히 견뎌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실감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배우자나 친구를 떠나보내거나 건강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회복력은 연습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삶을 재정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50% 낮아졌고 평균 수명도 7년 더 길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75세의 박영호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큰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오랜 시간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은 그에게 기쁨인 동시에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슬픔에 갇히는 대신 정원 가꾸기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화분 하나에 물을 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원이 점점 넓어졌고, 이제는 마을 주민들이 사진을 찍으러 올 정도로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정원에 물을 줄 때마다 아내와의 기억이 떠오르지만 그게 이제는 나를 웃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정원은 단순히 식물만 자라는 공간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되찾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이나 아픔을 억누르기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 다음에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정원을 가꾸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하나씩 기분 좋았던 일을 적어보는 감사일기는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도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감정적 회복력은 단번에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도와 반복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큰 변화를 시도하려 하지 말고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창문을 열고 햇빛을 느끼며 한숨 돌리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쌓이면 점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감정적 회복력은 단순히 슬픔을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할 모든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립된 생활은 우울증과 신체 질환의 위험을 높이지만 활발한 사회적 활동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멀어지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사회적 교류를 가진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20% 낮아지고 우울증 발병률은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교류를 통해 평균 수명이 9.2년 더 연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산에 사는 78세 이경자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오랫동안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몸이 약해지고 마음마저도 다쳐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의 아침 산책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 몇 명으로 시작된 모임이었지만 지금은 10명이 넘는 이웃들이 매일 아침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모임은 단순히 걷기 운동을 하는 시간을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주고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경자 할머니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병원을 자주 찾던 할머니는 이제는
건강검진도 무리 없이 통과하시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연결은 큰 노력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거나 가족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세대 간 교류를 나누는 것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물론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나이 들어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큰 관계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과의 소통이라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임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면 기존의 관계를 조금 더 다지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가족에게 가볍게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확장되도록 해보세요. 사회적 연결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세대 간의 교류는 더욱 큰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어르신이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손주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작은 순간이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삶의 목적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적인 위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신체와 두뇌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목적을 찾겠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다야. 하지만 연구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을 가진 노인들은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68% 낮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단순한 하루라도 의미 있는 하루로 바꾸는 것이 장수와 행복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93세 김정희 할머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실감과 우울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할머니의 삶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일조차 버거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사람들과의 연결도 끊어져 갔습니다. 할머니의 삶에 전환점이 생긴 것은 손녀의 작은 권유 덕분이었습니다. 손녀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한글 교실에 할머니를 모시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글을 배워 나한테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러나 손녀의 간절한 설득 끝에 마지못해 복지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 들어선 할머니는 처음엔 부끄러운 마음의 구석에 앉아 눈치를 살피셨지만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글씨를 제대로 쓰는 것조차 힘들었고 종이에 삐뚤빼뚤 적힌 자신의 글씨를 보며 내 손이 이렇게 굼뜰 줄 몰랐어라며 한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는 글씨를 배우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글자, 한 문장을 완성할 때마다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어라는 할머니의 말처럼 새로운 배움은 그녀에게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수업을 계속 들으며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함께 배우며 서로를 격려하고 웃음을 나누는 시간은 할머니에게 큰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선생님은 한글 교실에서 가장 성실했던 김정희 할머니께 새로운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어르신들에게 글씨를 가르치는 일을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없었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감과 보람을 느끼며 활기차게 임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한 어르신이 할머니에게 한 이야기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손자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러 왔어요. 그 어르신은 김정희 할머니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편지를 완성했고 그 편지를 손자에게 건넸을 때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경험은 김정희 할머니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게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 지금 김정희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글 교실의 선생님으로 그리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동료로 자리 잡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갈 준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게 변화했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늦게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라는 할머니의 말처럼 그녀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될 필요가 없습니다. 김정희 할머니처럼 작은 배움이나 소소한 활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 손주들과 놀이, 가족과의 시간 등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삶의 목적은 대단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루를 가치 있게 만드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작게 설정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처럼 간단한 행동도 삶의 목적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점차 더 큰 의미를 찾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삶의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처럼 자신의 배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은 삶의 질을 높이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지금 작은 행동으로도 새로운 목적을 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70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오래 사는 사람들의 5가지 비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적 민첩성을 키우며 감정적 회복력을 갖추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며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장수의 비결이 아니라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비결이 특별하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움직임, 새로운 배움, 누군가와의 대화, 그리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찾는 노력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움직임으로 신체를 깨우고 새로운 배움으로 두뇌를 자극하며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만의 의미를 찾는 일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를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른 생각이나 실천해 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고 배우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70세 이후가 지금보다 더 빛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